자, 이제 우리 재미없는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럽게 재미없습니다. 자, 갈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 경제사 하면 별거 없습니다. 옛날에 경제정책 뭐밖에 없었을까요? 옛날에 경제정책은 애들한테 어떻게 삥 뜯을까? 일명 무슨 제도? 수치제도 물어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무슨 제도? 조세제도 되겠죠? 그 다음 예전에는 모든 경제력의 부가 다 어디에 집중되었죠? 토지에 집중되었죠? 그래서 무슨 제도 물어보니까 토지대조 물어본다.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업시대 때 가장 중요한 기술은 무슨 기술이 될까요? 농업 기술이죠. 그래서 딱 몇 개, 3개에 초점 맞춰서 여러분이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거? 조세제도 먼저 들어갈 거고요. 자, 우선 조세제도 하기 전에 요거 좀 하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갑돌이라고 있다고 합시다. 누가 있다고요? 갑돌이. 자, 갑돌이는 자신의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보다 물려받았던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몇 결의 토지? 1결의 토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전근대 때는요. 토지 평수를 결수로 표시했습니다. 1결, 2결, 100결 이런 식으로요. 그럼 결은 절대 면적이 아니라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1결은요. 쌀을 지게로 몇 번? 100번 나를 수 있는 그 땅을 뭐란다? 1결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둘 건 딱 이 정도만. 요것도 1결의 토지가 될 수 있고 요것도 1결의 토지가 될 수 있다 없다? 그것만 있더라. 이게 되셨죠? 어떤 게 토지가 좋은 거죠? 왼쪽 거 아니면 오른쪽 거? 왼쪽 게 더 좋은 겁니다. 토지의 비육도가 되게 좋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다 보니까 토지의 비육도가 똑같으면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쌀이 몇 킬로? 100kg. 여기서 뭐다? 100kg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토지의 비육도는 어떤 게 좋다? 왼쪽 게 좋은 거고 이건 별로 안 좋은 거. 이해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은 절대 평수가 아니라 상대적 면적. 한마디로 쌀의 수확량을 기준으로 한 그 땅의 크기를 쟀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몇 결? 1결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 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결이 뭔지 알겠죠, 대강? 자, 그래서 1결의 토지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진혼한 사람, 그리고 이거는 누구로부터 물려받았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겁니다. 그럼 이 땅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갑돌이한테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소유권은 뭘 말합니까? 매매, 상속, 증여. 요런 매매가 뭔지 알죠? 사고 팔고 남한테 주는 거 증여, 그 다음에 자식한테 물린 거 상속. 이걸 무슨 건? 소유권이라고 하고 이건 오직 누구의 권리더라? 갑돌이의 권리더라?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하고 오늘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아파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고 누구 거더라? 여러분 것이 되죠. 국가가 전대 건드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국가 소유로 절대 못 뺏어요. 단지 뭐만 걷어갈 뿐이다? 세금만 걷어갈 뿐이더라.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이걸 무슨 권이란다? 소유권. 그럼 얘는 이제 여기서 갑돌이 뭐더라? 자신의 토지를 뭐더라? 경작하게 되겠죠. 그래서 쌀이 대강 몇백 두가 나온다고 합니까? 1결에서 300두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쌀 몇 바가지? 300바가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냥 대강 쌀 300두를 뭐더라? 갑돌이가 경작하게 되고요. 이걸 얘가 다 가져갈까요? 그건 아니겠죠. 국가에 뭘 바쳐야 됩니까? 세금 바쳐야 됩니다. 세금 몇 분의 1 바칠까요? 우리 태조 왕건 때 배웠잖아요. 시민유도 몇 분의 몇? 10분의 1. 그래서 10분의 1 바치면 얼마 갈까요? 30두 바치고 얘는 얼마 가져갈까요? 30두 국가에 바치고 얼마? 200 얼마? 70두를 갖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이런 농민을 무슨 농? 소작농 아니면 자작농? 자작농. 그렇게 불린다는 걸 기억나. 다른 말로 무슨 농? 자영농. 스스로 자자, 경작할 작자 무슨 농? 자작농, 스스로 경영한다. 무슨 농? 자영농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되겠죠? 이에 반하면 진호는 가진 게 없다. 몸뚱어리밖에 없다. 되겠죠? 그럼 굶어 죽을까요? 아닙니다. 땅 많은 우리 귀족들은 땅이 적어야 많아요? 많지요. 땅 많은 놈들을 우리가 뭔다? 지주라고 합니다. 지주한테 대부분 귀족이 되겠죠? 조선 때는 양반이 됐고 땅 좀 빌려주세요 그럽니다. 그럼 지주가 땅을 빌어먹어라 그러면서 땅을 1결을 빌려줍니다. 그럼 전 여기서 경작하게 됩니다. 쌀이 얼마 나오면 300두가 나오면 내가 다 가져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지요. 지주한테 뭐더라? 땅 빌린 대가를 얼마? 반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그럼 얼마? 반띵하면 얼마? 150두. 나 얼마? 150두. 되겠죠? 이런 농밀 무슨 농? 자작농 아니면 소작농? 소작농. 이게 소작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리고 얘네 둘의 관계를 뭐라 한다? 지주 무슨 제? 전호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이걸 무슨 농? 소작농. 다름 한다? 전호라고 한다. 그 정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그러면 갑돌이와 진호 중에 누구의 삶이 낫다는 거 알 수 있습니까? 갑돌이 삶이 훨씬 낫지요. 맞죠? 똑같이 일하지만 뭐더라? 얘는 얼마? 270두. 난 똑같이 일하는 얼마? 150두. 요게 바로 뭐더라? 소작농과 자영농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되며, 자, 그러면 요거 기억하면 됐고요.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어떤 거? 수치에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수치에돈 세 가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크게 뭐가 있더라? 수치에돈이요? 조세, 그 다음 뭐가 있더라? 공납, 그 다음 뭐가 있더라?
여기 있다고 합니다. 삼국시대는 건너뛰고 통신라 때부터 보더라 정형화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알아둘 겁니다. 고려 때부터 보더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똑같다고 보시면 통신라 때랑 알겠죠? 자, 그럼 요 정도만. 조세는 여러분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조세는 무슨 세라는 것만 기억합시다. 이거는 무슨 세더라? 토지세. 다른 말로는 재산세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무슨 세라고요? 토지세. 땅에다 매기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몇 분의 몇? 10분의 1.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갑돌이 뭐더라? 토지세. 조세 낸다 안 된다? 내더라. 되겠죠? 자, 진우 낼까요 안 낼까요? 요거만 맞춰봐요. 진우는 낸다 안 된다? 안 내더라.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난 땅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세금을 못 낸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세금은 누가 낸다? 요놈이 낸다고 보이면 땅 많이 가진 놈. 됐죠? 그냥 기준이 뭐라는 것만 기억 잘해요. 조세는 무슨 세더라? 토지세다. 요것만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자, 요거 하나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뭐 들어갑시다? 공납 들어갑시다. 공납은 무슨 물? 지역의 특산품을 바치는 거라고 합니다. 지역의 특산품 하면 어떤 거? 나주 하면 뭐가 떠오르죠? 나주. 배 떠오르죠? 보성하면 뭐가 떠오르고요? 녹차. 되겠죠? 횡성, 한우. 이런 지역에 보더라 특산품을 바치는 걸 보다 공납이라고 하게 됩니다. 되겠죠? 자, 공납은 기준이 뭔지 잘 봅시다. 공납의 기준이요. 토지다 아니면 집이다? 자, 호자입니다. 이거 무슨 호자? 집호자. 기억나죠? 우리 호조, 호부할 때 그 호자라고 부른다. 기준이 뭐라고요? 집이더라. 되겠죠? 집집마다 내는 게 뭐더라? 공납이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이 마을에 3명이 살고 있다고 합시다. 알겠죠? 사가 몇 개 바쳐라? 이 마을에서 30개 바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나눠 가질까요? 어떻게 세금 낼까요? 갑돌이 10개, 진우 10개, 지주도 몇 개? 10개. 이렇게 바친다고 보시면 돼요. 기준이 뭐더라?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이 봤을 때 조세와 공납 중에서 농민들한테 힘들었던 거 조세가 될까 하면 공납이 될까요? 요거 하나만. 공납의 부담이 훨씬 셌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런지 알겠죠? 이건 기준이 재산이 아니면 집집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할다는 게 공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회사가 똑같이 세금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그게 오죠? 똑같다고 해요. 난 재산이 없는데 누구랑 똑같이 낸다? 땅 많이 가진 지주랑 똑같이 내지 않습니까? 이게 공납의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여러분들? 자, 그 정도 들어가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역은 뭐가 기준이라는 거 기억하면 됩니까? 역은 뭐가 기준이다? 당연히 뭐더라? 사람이 기준이더라. 되겠죠? 당연히 여자임 남자. 남자. 그것도 애새끼마저 돈 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몇 세? 대강 몇 세? 16세부터 몇 세? 60세까지의 성인 남자를 부려먹었던 게 뭐더라? 여기더라.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이 각각 다르다는 거 기억하면 됩니다. 딱 한 번만 복습할게요. 조세는 무슨 세? 토지세, 공납문세, 집집마다 기준이. 그 다음에 역은 뭐가 기준이더라? 사람이 기준이란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된 건 맞지,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공납 조금만, 그래서 이제 조금만 자세히 들어가면요. 조세는 대강 몇 분의 몇? 10분의 1. 그 다음 2분의 1은 뭐냐? 2분의 1은 조세라기보다 뭐더라? 소장농이 누구한테 바치는 거? 지주에게 바치는 거. 그게 2분의 1이다. 봐두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냥 국가에 바치고 몇 분의 몇이다? 10분의 1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공납은 여러분들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내는 게 무슨 공이 될까요? 상공 이렇게 말하고요. 부정기적으로 내는 거 그걸 뭐라고 합니까? 별공 이렇게 말합니다. 뭐와 뭐가 있다고요? 상공과 뭐가 있다? 별공. 별거 아니겠죠? 이거 그냥 정기적으로 내는 거. 그냥 갑자기 임금님 묻으라 사과 먹고 싶다. 그럼 갖다 바쳐야 되겠죠? 그런 게 뭐가 된다? 별공. 됐나 여러분들? 또는 국가 행사 때 많은 재료가 필요하겠죠? 그런 거 아무 때나 거는 게 뭐더라? 별공이나 봐두시면 되겠고요. 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역은요. 역은 뭐가 있더라? 요역과 뭐가 있습니까? 군역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역은 별거 아니에요. 그 마을 사람들 남정네들 불러놓고 다리 만들어라. 성곽 지어라. 그럼 무슨 역? 요역. 그 다음에 군대 보내 뭐더라? 군역.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세금 생거 됐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거기 조세 공납 역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고려 때부터만 잘 봐두시면 돼요. 장인농은 몇 분의 몇? 10분의 1. 그 다음에 공납 오느라 특산품 바친다는 거 알면 되고 뭐와 뭐가 있더라? 상공과 뭐가 있더라? 별공이 있고 역은 뭐 있다? 군역과 요역이 있다. 요 정도만 줄쳐놓으면 되겠습니다. 되겠지, 여러분들? 거기서 여기는 분야사 되게 내용이 많으니까 제가 말한 것만 줄쳐놓으면 되겠습니다. 딴 건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했으면 됐고요. 여기까지 했으면 됐고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2페이지. 여기는 솔직히 틀려도 되는데 기본 개념 잡기 위해서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준 프린트 2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 1번 문제. 그림의 대화에 나오는 땅과 같은 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기 길가에 큰 나무 바로 옆에 있는 논이 지난해 아버지 백정농민. 그죠? 백정농민. 우리가 오늘 사회사 배울 때 백정이 그냥 뭐더라? 여러분 백정하면 누구 떠오르죠? 도살업자 떠오르면 조선시대입니다. 고려 때는 그냥 뭐더라? 일반 백성들을 보다 백정이라 불렀습니다. 되겠죠? 그럼 이 시대는 바로 무슨 시대다? 고려시대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농민 우다로부터 샀다는 그 땅인가요? 그렇다. 너에게 물려주려 한다. 이렇게 신났겠네요. 자, 들어갑시다. 자, 이건 무엇더라? 땅을 산 거지요. 맞죠? 자, 그럼 1번. 집집마다 요역을 부과하는 기준이 됐다. O 아니면 X? X지요. 요역은 뭐가 기준이더라? 사람의 기준이죠. 그냥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들어가 됩니다. 이건 뭐의 기준이더라? 조세의 기준이다. 되겠죠? 요건 한마디로 보면 다 개인 뭐가 된다? 사유지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한번 또 읽어볼게요. 외거노비, 이거 사회사 때 할 겁니다. 사회사 때 할 겁니다.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소유자는 토지에 부과된 뭘 납부해야 된다? 조세. 확실하게 맞고요. 고려 때는요. 상속은 뭐다? 자녀별로 균등하게 분파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5번 소작 경로 몇 분의 몇이더라? 2분의 1. 정리된 거 맞죠? 자, 그래서 이 정도 들어가면 되겠고, 자, 이제 들어갑시다. 자, 이제 고려시대 때 이제 뭐더라? 요게 확실하게 정형화되었다 들어가면 되고요. 자, 우리 조선은 크게 어떻게 나오더라? 조선 어디와? 정기와 뭘로 나온다? 후기로 나온다는 거 알고 있죠? 이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온 건 조선 후기 수치도가 다 바뀌게 됩니다. 그게 시험 문제 나오고요. 조선 정기 때는 딱 하나 정도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세종대왕 알고 있죠? 세종대왕이 했던 게 바로 뭐냐면 이 조세제도를 또 바꿉니다. 세종대왕이 조세제도를 어떻게 연문 몇 등법? 9등법 되겠죠? 그 다음에 전분 몇 등전? 6등전 요걸 실시한다고 합니다. 합쳐서 이걸 뭐더라?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뭘 했다? 연분 9등법, 전분 6등법 이 정도 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쌀의 수확량은 항상 똑같은 게 달라집니까? 달라지죠.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좀 적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300두가 나온 게 아니라 얼마? 200두가 나왔다. 그럼 얼마 맞히면 돼요? 20두만 맞히면 되죠. 맞잖아요, 여러분들. 아주 흉년이 들었어. 그래서 뭐더라? 100두밖에 안 나왔어. 그럼 얼마 받치면 돼요? 10두만 받치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걸 걷어 들어가는 관리들 알겠죠? 관리들이 뭐라 합니까? 요놈들이 와서 딱 한마디 합니다. 올해도 풍년이다 이런 식으로. 관리들한테는 항상 뭐더라? 풍년이에요. 흉년이라는 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되셨죠? 그래서 뭐더라? 농민들이 삥을 많이 뜯기니까 세종대왕이 아예 뭘 정해주더라? 해를 나눈 겁니다. 풍과 흉년인지 풍년인지 등급을 몇 등급으로? 9등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상중하로 나누고 다시 상중하, 상상년, 1결당 몇 두? 20두, 상중년 18두 이런 식으로 해를 몇 개로 나눴다? 9등으로 나눈 거. 여러분들아 연문 9등법 누구 위한 거다? 농민들 위한 거. 이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그 다음 제가 말했다시피 전문 6등법 중요한 게 아니에요. 1결, 2결, 3 토지의 비옥들 몇 등급으로? 6개 등급으로 나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까 지금 말했었죠? 여기서 가장 좋은 토지는 어떤 것이 되더라? 요 토지가 되겠죠? 근데 여기 가장 안 좋은 게 뭐더라? 요 토지가 되겠죠. 근데 땅 크기가 크다고 세금 많이 걷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전분 6등법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합쳐서 무슨 법? 공법.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이 정도만 기억합시다. 연분 9등법, 전분 6등법. 어떤 대왕이더라? 세종대왕. 그래서 이런 거 나왔다. 그럼 어떤 그룹 됩니까? 뭐 집현전이 설치되었다. 사근 육진 개척됐다. 갑인자 됐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정의된 건 맞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있죠? 자, 교재 어디다 줄치면 됩니까? 그 조세제도 조선 전기 때는 하나만 줄치면 됩니다. 무슨 법 실시했다? 공법. 어떤 대왕이란 거 기억합시다. 세종대왕.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줄 쳐놓은 거 맞죠,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줄 쳐놓은 것만 잘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프린트 하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들어갑시다. 자, 그림은 어느 시기의 역사적 사실 가상대로 꾸며본 거다. 가에 들어갈 왕의 대다. 그동안 1결당 최대 수확량을 300두로 정하고 수확량에 따라 조세를 조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황, 여기서 작황이 뭔지 알겠죠? 흉년인지 풍족인지를 살피는 것을 작황이라고 합니다. 작황을 살피는 관리들의 농간으로 백성들의 고통이 심합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했던 게 뭐라고요? 연문 9등법과 전문 6등법. 자,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거 들어가면요. 찾을 수 있겠죠? 정답 몇 번 나오면 됩니까? 5번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정리된 건 맞나요? 자, 그래서 기본 개념 이렇게 쓰면 됐고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이제 조선 어디더라? 후기 수치에도 잘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자, 시험 문제 나왔다. 그럼 찍어라. 그럼 어디더라? 무조건 조선 후기 수치에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치도가 싹 다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 후기 때. 되겠죠? 기준은 뭐가 된다고 쓰죠? 우리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나누는 기준은요. 다 뭐가 되더라?
자, 여기 조선 전기라고 합시다. 그럼 뭐가 되더라? 그쵸? 우리가 배웠던 뭐가 된다? 양난이 기준이다. 이렇게 봐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후기 때 이제 조세, 공납 여기 싹 다 바뀝니다. 자, 첫 번째 바뀌는 거 들어갑시다. 조세는요, 이제 무슨 법으로 바뀐다고 합니까? 영정법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무슨 법? 영정법. 되게 여기 좋습니다. 1결당 몇 두? 4두로 고정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임진왜란으로 뭐 작황을 살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더라. 그래서 우리 연봉구둔법에서 하한연, 최하두가 몇 두였다? 1결당 4두였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몇 두만 맞춰라. 4두만 받쳐라. 영원히 고정시켰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무슨 법? 영정법. 최하두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1결당 몇 두라고요? 4두 이렇게 봐두시면 된다. 영원히 정했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뭐 들어갑시다? 대동법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공납에서 이런 폐단이 나옵니다. 15세기 말부터 이제 이런 폐단이 나옵니다. 방납의 폐단이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뭐의 폐단이 나온다고요? 방납의 폐단. 자, 우리 방납 폐단 아주 좀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여기 양천구라는 동네가 있다고 합시다. 양천구에서 은행알이 나온다고 합시다. 은행나무가 많거든요. 자, 이서 몇 월달에 바쳐라? 9월달에 바쳐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9월달에 은행 열립니까? 잘? 많이 안 열리죠. 근데 여러분들 공납 안 바치죠? 그럼 이거 뭐더라? 수령부터 관리까지 싹 다 조져버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수령이 뭐더라? 업무 중에 하나가 뭐다? 공납 같은 거 바치는 겁니다. 되겠죠? 그럼 난리 났죠? 그럼 이제 이 지역의 향리가 안 되겠다 싶어서 좀 더 위에 마을에 갑니다. 은행나무가 빨리 열리는 동네로. 거기서 먼저 사다가 갖다 바쳐버립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그만큼 중요한 게 공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향리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얼마 들었다? 1억이 들었다고 합시다. 되죠, 여러분들? 공납을 먼저 사다 바치는데 얼마 들었다고요? 1억. 자, 돌아와서 1억만 받을까요, 농민들한테? 더 많이 받겠죠. 2억 또는 뭐더라? 3억 더 많이 쳐서 받게 됩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한 번 하고 나니까 어때요? 괜찮은 사업 구성안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10월 달에 바치라고 했어요. 10월 달 되니까 충분히 농민들이 뭐더라? 은행을 걷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갖다 바치는데 받아요, 안 받아요? 일부러 안 받고 똑같은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납 납부하는 겁니다. 막는다. 뭐의 폐단? 방납의 폐단이 나온다고 합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런 방납의 폐단이 매우 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날 이런 방납의 폐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늘날 세금 바칠 때 닭세기 바친 사람 있어요? 은행 가서 없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여러분들? 오늘날은 다 뭘로 바칩니까? 돈으로 바치면 되죠. 이거 뭘로 바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까? 현물로 바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기가 맞지 않고 또는 뭐더라 종류가 바꿨는데도 또다시 뭐 내라고 하고. 그래서 그 영화 광해 보면 그렇습니다. 농민한테 갑자기 전복을 바쳐라. 이딴 식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대사가 나와요, 실제. 그게 바로 뭐의 폐단을 만드다? 공납의 폐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공납의 폐단 매우 쉽죠, 이거. 방납의 폐단 막는 건. 그냥 이제 뭐 한다? 현물 대신 뭘로 바치면 된다? 돈으로 바치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시기도 조절할 필요 없고.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유성룡과 이인요, 공납 대신에 뭘로 걷어들여라? 쌀로 걷어들이면 되지 않냐? 대공 무슨 법? 수미법이란 걸 주장하게 됩니다. 되겠죠? 그 당시 쌀이 뭐더라? 화폐와 비슷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대공 수미법이 기결된 게 그 유명한 바로 무슨 법이 됩니까? 대동법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럼 대동법의 첫째 변화는 이겁니다. 이제 너네들 현물 대신에 뭘로 바쳐라? 세금 비슷한 거, 현금 비슷한 거, 쌀, 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화폐 비슷한 게 뭐더라? 면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로 바쳐라? 면포로 바쳐라. 되겠죠? 그 다음에 강원도 지역은 뭐더라? 미와 포가 없으니까 뭘로 바쳐라? 동전으로 바쳐라. 그래서 다 뭐더라? 종류는 세 가지만 다 똑같습니다. 뭐라고 보면 되니까? 화폐로 바쳐라. 이게 바로 무슨 법? 대동법.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정의된 거 맞죠? 어려운 거 없죠? 자, 공납의 폐단에서 뭐의 폐단이 났다고요? 방납의 폐단. 방납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나왔던 게 무슨 법? 대동법.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대동법 뭘로 바꾸라? 미, 포, 전으로 걷어들여라. 됐죠, 여러분들? 요게 첫 번째 변화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변화 들어갈게요. 두 번째 변화. 대동법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해요. 1결당 몇 두씩 바쳐라? 12두씩 바쳐라. 이렇게 명령 바뀌었습니다. 자, 뭐가 변화된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원래 공납은 뭐가 기준이다? 집집마다 바치는 거지요. 기준이 바뀌었네요. 뭘로 바뀌었습니까? 토지로 바뀌었지요. 자, 그럼 들어갑시다. 여기 봐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원래는 갑돌이, 진우, 지주가 어떻습니까? 다 똑같이 냈었죠. 근데 갑자기 기준이 뭘로 바뀌었어요? 공납에? 토지로 바뀌었죠. 그러면 1결당 몇 두? 12두 바치면 되겠죠. 진우는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더라. 지주 한 수간에 얘 100개월 있다고 합시다. 한 수간 어때요? 1200두를 바쳐야 되죠. 세금 폭탄 맞죠. 그게 바로 무슨 법? 대동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대동법은 여러분들 이게
광해군 때 그건데요. 우리 광해군 기억나죠? 중리배교했다, 동의보감했다, 그 다음 무슨 법? 대동법. 이거 누가 되게 반발이 심할까요? 양만 지주들이 엄청나게 반발합니다. 시발시발 되면서 절대 하지 못한다고 이것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요 1608년에 시작했다가 전국 각지로 갈 때까지 몇 년? 100년 동안 걸리게 됩니다. 되겠죠? 누구의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지주들의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됐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변화된 거 두 가지 들어갑시다. 자, 세금 종류가 뭘로 바친다? 화폐화 되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 꼭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변화. 세 번째 변화 이거만 들어가면 됩니다. 대동법이 낳은 자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누가 출연하더라? 공인이라는 놈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한다고요? 공인이 등장하더라. 공인은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임금님이 사과 먹고 싶다. 사과를 직접 받았죠? 나라에 먹이 필요하다. 먹을 직접 받았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근데 이제 뭘로 받아왔어요? 돈으로 받아왔었죠? 맞죠? 그럼 이제 어떻더라? 이제 이 돈 갖다가 시장 가서 나라에 필요한 물건을 사와야 되겠죠? 그 신무르꾼이 누구더라? 공인이다. 이렇게 봐두면 되겠습니다. 누가 낳은 자식이더라? 대동법이 낳은 자식. 이렇게 봐두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 대동법 변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머릿속에 꼭 좀 기억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그 다음 이제 한번 말만 들어보세요. 이거는 암기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대동법의 결과 조세의 급납화가 되었다. O 아니면 X? 급납화란 건 세금화 내는, 돈으로 내는 걸 말합니다. 조세의 급납화 현상이 촉진되었다. O 아니면 X? O.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맞잖아요. 이제 현물 대신에 뭘로 내더라? 미포전. 이걸 무슨 말? 급납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금은 동전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동법의 결과 교환 경제는 발달한다, 안 한다? 교환 경제는 발달 안 한다. 하더라. 공인. 이제 나라에 필요한 물건 없습니까? 엄청난 대량이죠. 이 새끼 어디 가서 가더라? 시장 가서 뭡니까? 사와야 되겠죠. 그럼 무슨 경제 발달한다? 교환 경제. 이 교환 경제를 국사교에서 어렵게 상품 화폐 경제라 표현한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대동법의 결과 무슨 경제는 발달했다? 상품 화폐 경제는 발달했다. O 아니면 X? O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해된 거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 단어 많이 안 나올 겁니다. 세 가지만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대동법 된 거 맞죠? 자, 그래서 우리 자, 세 가지 시간 많이 지났네. 자, 토지에서 무슨 법? 영정법, 공납에서 무슨 법? 대동법. 이 정도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 더불어서 알았어요. 누가 실시했다고요? 광해군 때 한 게 바로 무슨 법? 대동법.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들 조광조 기억나죠? 기묘사와 조광조의 개혁 중에 이거 나왔습니다. 박납의 폐단을 시정하소서. 그 15세기 말부터 박납의 폐단이 있어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 역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역은요, 여러분들, 이제 조선 후기 때는 직접 군대 간다, 안 간다? 안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군대, 원래 군역 대상자, 군적의 오른자한테 뭐만 걷더라? 포를 걷어드립니다. 그래서 무슨 죄라고 합니까? 군적 무슨 죄? 수포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되겠죠? 그냥 군역 대상자 뭐만 되면 된다? 돈, 그죠? 돈 대신 뭐다? 면포를 바친 겁니다. 이 면포를 국가에서 받고 다른 사람을 돈 주고 부려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명 무슨 죄? 군적 수포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선 후기 기억나죠? 훈련도가 일반 농민 아닌 직업적 상비군, 직업적 상비군.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1년에 몇 필 내는 게 정석이었다? 1년에 몇 필 내는 거다? 2필을 바치는 게 바로 뭐더라? 기본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2필 바치는 게 농민한테 부담이 뭐더라? 너무 세니까 이것을 좀 더 줄여주었던 게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탕평책 처음 했던 사람 누굽니까? 영조. 영조가 했던 게 바로 무슨 법? 균역법.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무슨 법이라고요? 균역법. 균역법은요. 1년에 몇 필 내는 거? 2필 내던 걸 몇 필로 감면해 준 겁니까? 한 필로 감면해 준 거. 이게 무슨 법이더라? 균역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국가 재정이 많아졌으면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지요. 그러면 이것을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줄어든 거? 좀 더 보충해야 되겠죠? 편하게 들어보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했던 게 뭐더라? 결작징수. 토지 다시 몇 결당? 1결당 몇 두씩 바쳐라? 2두씩 바쳐라. 또 뭐더라? 땅 가진 놈한테 세금을 내라고 했던 겁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예나지금이나 그 부잣집 아새끼들 알죠? 부잣집 아들들, 부잣집 자녀들은요 군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다 빠졌습니다. 그런 놈을 다 싹 다 찾아냅니다. 그거 찾아내서 얘네를 뭐다? 선무 군간으로 묶어서요 너네도 뭔다? 면포를 내라. 선무 군간포 이런 걸 걷어드립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무슨 세? 어장세. 어부들한테 걷는 거, 그 다음 뱃상한테 받는 거, 선박세. 되겠죠? 그 다음에 염세, 소금세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각종 뭘 걷었다? 잡세를 걷었더라. 됐나요 여러분들? 왜 이름이 균역법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역을 뭐 한다? 균등히 하자. 농민한테는 부담하지 말자. 양반, 니네도 뭐라? 세금 내라. 그럼 양반들 뭘까요? 지랄지랄 하겠죠?
너무 하지 말아라. 나도 낼 테다. 원래 어장세, 선박세, 염세 이거 왕실 용돈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도 돈을 낼 테니까 너네도 부담해라. 그래서 위로는 왕부터 밑으로는 백성들까지 역을 모자 균등히 하자. 그래서 무슨 법이라다? 균역법 이렇게 명명했던 것입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거까지 외우기 싫으면요 이 정도만 기억합시다. 조선 후기 때 무슨 법이더라? 균역법. 누가 했다는 건 절대 까먹지 맙니다. 영조가 했다는 거 요거까지는 까먹지 맙시다. 됐나 여러분들? 시험제 가장 많이 나온 거 무슨 법? 당연히 대동법 되겠죠? 네, 그것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자 줄치고 들어갑시다. 자 우리 어떤 거? 조선 후기 영정법 줄치면 됩니다. 1결당 몇 두? 4두. 4두에서 6두인데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갑시다. 무슨 법 들어가면 됩니까? 대동법. 누구 때 까는 거 기억합시다. 광해군. 그 다음에 시기 봐봐요. 1608년, 1708년 나있죠. 누구들이 반발이 심했다? 양반지주. 따로 줄 안 쳐도 되지요. 이해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주죠. 미포전 줄치고요. 동그라미 2번에 1결당 12두 줄치고 동그라미 3번. 뭐가 등장했더라? 공인이 등장했다. 그 정도. 됐나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요. 조선기에 무슨 법이란 거? 균역법. 누가 했더라? 영조가 했다. 이렇게 봐두면 되겠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나머지는요. 외우고 싶은 사람만 외우시면 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무슨 법이다? 균역법. 요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자네 소식 들어나 특산물을 쌀 옥감 동전. 이거 세 가지 단어. 미, 포, 전. 나도 들었네. 박납의 폐단이 줄어든다. 박납 나왔다. 무슨 법으로 가면 됩니까? 대동법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동법. 영조 때 처음 한 거 무슨 법? 균역법. 원납적. 이런 거 안 배웠습니다. 자 거기 보면 3번은 뭔지 알겠죠? 납부액을 뭐다? 고정시켰다. 영원히 정했다. 무슨 법? 영정법. 정답 몇 번? 4번. 됐네 여러분들? 5번 선택지가 좀 어렵거든요. 결작 지은수는 무슨 법과 관련이 있다? 균역법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4번 문제 들어갑시다. 4번 문제. 이거 뭐의 폐단? 이거 뭐랑 관련있습니까? 무슨 법과 관련있죠? 거기 보면 공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인. 그 다음 농민들은 뭘 바치더라? 미포전으로 된다는 거 나왔죠? 무슨 법이더라? 대동법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대동법과 관련된 거. 박납의 폐단이 심화 아니면 없어지게 된다? 없어지게 되는 거고 우리 조세에 무상가 촉진되었다고 했습니까? 급납파가 촉진되었다.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자, 한 장 넘기시고 5번, 6번 하시면 됩니다. 5번, 6번. 자, 5번 봅시다. 자, 곡물을 납부한다. 전복 대신에 납부했다. 그 대가를 지불하시오. 이게 박납이란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법 나왔더라? 대동법. 정답 몇 번? 4번. 자, 그 다음에 6번 들어갑시다. 군포 1필하다가 몇 필로 받았다? 한 필로 받았죠? 무슨 법? 균역법.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7번은 제가 할게요. 자, 이거 무슨 법에 대한 반발이더라? 무슨 법에 대한 반응이더라? 야, 지주들은 아 씨발이다 이렇게 말하고 공인은요. 이제 공인 누가 낳은 자식? 대동법이 낳은 자식. 농민들은 신났죠. 땅 없는 사람은 세금 안 내니까 여기 바로 무슨 법? 대동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대동법과 관련된 거. 대동법 하면 우리 뭐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다? 박납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다.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 정답 몇 번? 4번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8번 봅시다. 자, 제목에도 또 뭐 나왔습니까? 뭐가 실시되었다? 대동법이 실시되었다. 그럼 대동법과 관련된 것만 찾아 들어가면 되겠죠? 백골징법 황구첨조 들어본 적 없죠? 넘기시고 니은번 공인이 등장했다. 맞아요? 틀려요? 맞고 디귿번 공납의 기준이 뭐에서 물어봤겠다? 호에서 물어봤겠다? 가오에서 토지로 바뀌었다. 맞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정답 니은과 디귿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뭔지 알겠죠? 누가 했던 거? 이 정도만 기억하시다. 세종대왕이 했던 거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들어갑시다. 이번에 임금님께서 새로운 법을 했다. 풍요에 관계없이 뭘로 했더라? 1결당 몇 두만 4두로 고정시켰다. 무슨 법? 영정법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1번은 무슨 법? 대동법이고요. 대지주리 반발할 필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은 뭐더라?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했더라. 정답 몇 번? 3번.
되겠죠? 4번은 꼬라지분과 무슨법? 대동법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5번은요. 요게 바로 뭐더라? 선무군간보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경제사는 하나하나 자세히 들어가지 말고 답 찾기에 좀 주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너무 하나하나 다 하면요. 되겠죠? 쉽게 나올 때 그냥 맞히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거예요. 토지에도 있다가 전시가 있거든요. 고려 때 토지도 전시가 시정전시가 개전시가 경전전시가 계속 바뀌어요. 그 기준도 바뀌고 대상도 바뀌어지고 어렵게 나올 때 그게 다 나오거든요. 근데 쉽게 나올 때는 고려 때 토지도가 전시과 이 정도 알면 문제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야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알겠죠? 가장 중요한 거 위주로만 잘 봐두면 되겠습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정치사는 많이 깊게 들어가도 되지만 여기 파트너라 제가 말한 것만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된 건 맞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 정도 받으면 되겠고, 자, 여기 봐봐요. 여긴 생각만. 여러분들, 이거 다 농민들 뭐하더라? 도와주기 위해서 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맞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요 영정법이요. 지주가 반발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땅 세금 다 모였다. 줄여줬잖아요. 땅 많이 가진 놈도 혜택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요. 그래서 이건 지주들의 반발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거 되게 어렵게 나올 때만 물어보니까 한 번만 들어보면 된다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이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실업자 요즘 많지 않습니까? 그럼 실업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실업수당을 주는 방법이 있고 일자리를 주는 방법이 있죠. 근본적 해결책은 뭐 주는 거예요? 일자리를 주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요. 뭐 세금 줄여주고 실업수당 준다고 근본적 해결책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라고 보면 돼요. 농민들이 힘든 이유는 뭐가 없기 때문에? 땅이 없기 때문이죠. 뭐 주면 됩니까? 땅을 주면 되는데 얘는 뭐다? 세금만 감면하는 정책. 그래서 이건 다 뭐다? 미봉책에 그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선후기 실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은 다 뭘 지급해야 된다? 농민들한테. 토지를 지급해야 된다. 그런 개혁안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그냥 한번 생각 정도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간 거 아니, 뭘까? 이해간 거 맞죠? 몰라.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8페이지. 자, 이제 빨리 몇 개만. 자, 여러분들 통일신라 위로 다시 가봐요. 자, 통일신라에 무슨 문서라고 보이죠? 그 조선 전기 후기 우리 도표 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박스랑 두 번째 박스 사이에 보라색 박스 보이죠? 민정문서 찾을 수 있나요? 네, 민정문서 빨리 줄치고. 촌주가 뭘 조사한 거다? 호구조사. 되겠죠? 호구조사.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신라 때 여러분들이 국가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 뭐합니까? 세금 제대로 거둬내서 인구수 제대로 해야 되고 토지가 파악이 되겠죠? 그래서 통일신라 때는 그 문서를 무슨 문서로 한다? 민정문서, 다른 말로 뭐더라? 촌락문서 그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걸 누가? 촌주가 뭘 조사한 거다? 어떤 거? 그 말에 뭘 조사한 거다? 호와 뭘 조사한 거다? 구를 조사한 거다? 이 정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무슨 조사? 호구조사, 병신 찐따 조사 그거 아닙니다. 알겠죠? 어떤 애들 그 뭐더라? 호는 뭐더라? 집집마다, 구는 뭐더라? 사람을 조사한 거 그 정도만. 그리고 3년마다 작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년 조사돼 3년마다 작성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토지와 사람만 조사한 거 아닙니다. 나무수, 알겠죠? 가축수, 모든 걸 조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걷어들여서? 세금 걷어들이겠어. 자, 그래서 그 정도 들어가면 되겠고요. 고려 때부터는 이 민정문서가 바뀌게 됩니다. 사람 조사한 건 뭐라고요? 호구조사에서 뭘 만들었다고 해요? 호적을 작성했다고 하고요. 토지대장, 양전사업에서 토지대장을 뭡니까? 양안이라고 합니다. 이건 고려 때부터 조선까지는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신라 때만 이런 것들 다 뭐라 불렀다? 무슨 문서? 촌락문서라 불렀다.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됐네, 여러분들? 그럼 제목만 줄치고 넘어갈게요. 민정문서, 어느 때? 신라 때. 그 이후에는 토지대장을 뭐라 하더라? 양안이라고 하고 인구대장을 뭐라 하더라? 호적이라고 한다. 이 정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밑에 농업정책 나와있죠? 농업정책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예전에 했던 거 무슨 법 다시 한번 기억하면 되고요. 진대법 줄치고 넘어가면 되죠. 진대법 다시 설명 안 해도 되죠. 신라 때는 지중왕 기억나지, 여러분들? 왕으로 명칭 바뀌고 나라 이름도 신라라 바뀌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 그 우경장려 그 정도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뭘 장려했다고요? 우경. 뭐가 다 바꾸는 거? 소가 다 바꾸는 거. 이건 뭐더라? 농업진흥정책이 되겠죠. 자, 이제 우리 고려 때 들어갑시다. 기억나지요? 진대법이 뭘로 바뀌었다? 흑창. 뭘로 바뀌었다? 의창. 태조 때 흑창이라 불렸고 성종 때 뭐라 불렀다? 의창이라 바뀌었다. 이 정도만 되겠죠. 상평창은 무슨 조절기구? 물가조절기구라고 합니다. 풍년이 들면 쌀가격이 떨어지면 뭐더라? 국가가 사들였다가 되겠죠. 흉년이 들면 다시 뭐더라? 쌀을 내보냈던 거. 그걸 상평창. 그건 무슨 조절기구? 물가조절기구. 자, 그 다음에 조선 때는 뭐더라? 그 의창 의창이라 불렸던 게 뭐라 불렀다? 황곡만 줄쳐놓으면 되겠습니다. 황곡이 뭔지 알겠죠? 그럼 진대법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명칭만 바뀐 거예요. 진대법이 뭐로 바뀌었다? 흑창, 그 다음에 뭐로 바뀌고 의창, 조선 때 뭐로 바뀌었다? 환고로 바뀌었다. 뭔 뜻인지 알겠죠? 돌아올 환자, 곡식을 빌려주다 대각기 한 거. 그걸 뭐더라? 환곡 이렇게 불렸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된 거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무슨 제도 나와 있습니까? 조은제도로 안 했죠? 조은제도는 그냥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 조선 후기 때는 뭘로 바친다? 이제 급납파가 되었지만 다 뭘로 바쳤다? 쌀, 현물로 바쳤죠. 우리나라 산지가 70%입니다. 그럼 수레 갖다가 그 바치기가 어떨까요? 서울까지 운반하기가 더럽게 힘들겠죠. 그럼 뭐 이용하면 될까요? 네, 배를 이용하면 돼. 강에 따라. 알겠죠? 그래서 강 따라 이용한 걸 무슨 제도? 조은제도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강원도부터 이어지는 게 무슨 강? 이게 뭐더라? 한강 아닙니까? 그럼 강원도 지역에는 뭐더라? 북한강 타고 그냥 뗏목 타고 쭉 보내면 되는 거예요. 맞지 여러분들? 또 남한강 통해서 또 내보내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경상도 뭐더라? 낙동강 통해서 해안가로 보내고, 다시 뭐더라? 전라도, 충청도, 다시 어디? 경기도로 이렇게 보냈던 거. 이걸 무슨 제도로 하더라? 좋은 제도라고 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웬만해서 잘 안 나오니까 그 정도 봐두면 되겠고요. 자, 좋은 제도는 뭐다? 고려 때부터 조선까지 있었다. 그 정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 페이지 29페이지. 자, 이제 더럽게 어려운 토지제도.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어려워하지 말고요. 딱 이 정도만 기억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되게 시간 많이 투자해서 많이 말했는데 딱 이 정도만. 여러분들 수치제도는 뭐였다? 조세, 공납 여기 있었더라. 근데 이게 언제 때 다 바뀌었다? 조선 후기 때 바뀌었다. 그래서 조세는 뭘로 바뀌고 영정법, 그 다음 공납은 대동법. 됐죠 여러분들? 역은 뭘로 바뀌었다? 균역법으로 바뀌었다. 이 중에 시험지 나올 만한 건 무슨 법이더라? 대동법. 이 정도 하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나머지는 한 번 정도만 들어봤으면 그 선택지 나올 때 아 이게 뭐다 그러고 넘어가면 될 겁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어떤 거 이제 무슨 제도 들어갑시다? 토지제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토지제도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그 통일신라 때는 그것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우리 통일신라 때 어떻게 공부했었죠? 통일신라 때 무슨 권과 무슨 권을 나눠서 봤습니까? 무슨 권? 왕권. 왕권과 반대되는 게 무슨 권? 신권 또는 귀주권. 이렇게 봤고 여기가 뭐더라? 상대, 여기가 뭐더라? 중대, 여기가 뭐더라? 하대 배웠던 거 기억나죠? 요때는 뭘 지급받았더라? 귀족들이 노급을 지급받았다. 중대 때는 노급이 혁파되고 뭐가 지급되었다? 관료전이 지급되었다. 기억나죠 여러분들? 꼭 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하대 때는 뭐가 폐지되었다? 아, 다시 뭐가 부활했다? 노급이 부활되었다. 그거 물어본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 고려시대 때 이제 뭐 들어가면 됩니까? 고려 때 토지제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고려 때 토지를 무슨 과라고 합니까?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과? 전식과라고 부릅니다. 무슨 과? 전식과. 자, 그러면 전식과는 누구에 대해 준 거지 여러분들? 어떤 애들한테 준 겁니까? 농민 아닌 관직자들. 관리들, 한마디로 나라의 직역을 했던 애들, 무슨 자? 관직자에게 뭘 줍니까? 월급 대신에 뭘로 지급한 거? 토지로 지급한 걸. 이걸 뭐더라? 전식과 제도라고 하게 됩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모든 관리한테 똑같이 지급했을까요? 아니겠죠? 얘네들은 뭐가 있더라? 관리들의 뭐가 있더라? 관등이 있었죠? 18품으로 나눠졌습니다. 관품에 따라 보더라? 차등 지급했다. 이 정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꼭 기억할 건 이겁니다. 자, 이 정도 개념했으면 됐고요. 가장 중요한 거 볼게요. 이때 주었던 토지는요. 일명 뭐더라? 무슨 권을 줬다고 합니까? 수조권을 주었다고 합니다. 무슨 권을 줬다고요? 수조권. 자, 이제 개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다시만 봅시다. 요거 잠깐만. 자, 그래서 자겸이라는 놈이 귀족이 있었다고 합시다. 이자겸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겸이가 자 이제 관직에 올라갔었죠 여러분들. 그럼 어떻습니까? 토지가 지급되죠. 월급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준다고 해요. 갑돌이 토지 1결의 토지를 너한테 지급하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그러면 봐봐요. 이 토지 있죠. 이 토지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갑돌이. 소유권은 절대 건드리지 못해요. 알겠죠? 이 땅을 준 게 아니에요 얘한테. 단지 원래 갑돌이 누구한테 세금 바쳤어요? 30두를. 누구한테 바쳤더라? 그렇죠? 정부, 국가의 세금 바쳤죠? 이걸 누구한테만 주면 되더라? 자기어미한테 바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되셨죠? 그럼 땅을 지급받아오면은 조세 수치권을 가져간 거예요. 조세 수치권을 가져간 거죠. 그래서 바로 무슨 권이라더라? 거들 숫자, 조세 조자. 무슨 권? 수조권적 토지제도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갑돌 입장에서 바뀐 거 있다 없다? 없어요. 원래 누구한테 바친 거? 관리한테 국가에 바치던 거 누구한테 바치면 된다? 자기한테만 바치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수조권적 토지제도. 이게 무슨 과? 전식과. 조선의 과전법도 똑같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됐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 정도 기억하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지급된 거 무슨 권이란 거입니다. 소유권 아니면 수조권이다. 수조권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된 건 맞나요, 여러분들? 네. 자, 그래서 자 수조권적 토지다. 이 정도 들으면 되고 나머지 이제 편하게 들으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전치권 여러분들 뭐와 뭘 지급해서 전치권이라고 합니까? 뭐와 뭘 지급해서? 그렇죠. 전지와 뭘 지급했다? 시지를 지급했다. 전지는 뭐더라? 그냥 말 그대로 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지가 뭘 만든다? 뗄나무 사용할 때 임야를 줬던 거. 그걸 무슨가? 전시과. 되겠죠, 여러분들? 어렵나요? 다시 전시과 누구한테 월급 준 거다? 관리들한테. 그럼 관리들한테 똑같이 지급한다면 관품에 따라. 관품에 따라 1급 공무원부터 9급 공무원 월급 다르지 않습니까? 관품에 따라 차증 지급했다. 이때 뭘로 줬다? 현금 아니면 토지로 지급했다. 토지로 지급인데 이때 주었던 토지는 소유권이든 수조권을 준 거다. 수조권을 준 거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자, 옛날에 내가 고려시 때 관리다. 알겠죠? 그럼 이분의 토지를 나한테 준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분은 원래 국가에 세금 바치는 거 누구한테 바치면 된다? 나한테 바치면 된다. 이렇게 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게 바로 무슨 건? 수조권.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자, 이제 나머지는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원래 이 토지는 뭐 하는 것이 원칙이었을까요? 반납하는 것이 뭐다? 원칙이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관리가 죽으면 이제 뭐다? 관직에 물러났으니까 뭐 합니까? 다시 돌려주면 되겠죠, 국가에. 그래서 뭐 하는 것이 원칙이다?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었다가, 근데 이 반납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반납이 제대로 안 되고요. 세습되는 토지가 생깁니다. 그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바로 무슨 전? 공음전. 기억나죠? 5품 이상 관련 때보다 세습되었던 토지. 무슨 전? 공음전. 요게 되겠고요. 그 다음 또 뭐도 있습니까, 여러분들? 공음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인전. 이거는 한인전 봐봐요. 얘는 몇 품 이상? 5품 이상. 얘 몇 품이야? 6품 이하 관리들 중에서 놀고 있는한테 줬던 거. 되겠죠? 그 다음 유가족한테 줬던 걸 무슨 전이라고 하더라? 구분전.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짜증나니까 그냥 이랬구나. 그렇게 넘어가면 된다고요. 되겠죠? 그럼 이것만 합시다. 여러분들 요것만 합시다. 전시과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 하는 토지가 생깁니까? 세습되는 토지가 생기지요. 그럼 줄 토지가 많아진다, 줄어든다. 그거 하나만.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전시과 가정법 다 그렇다. 그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여러분이 알아둘 때는 어떤 정도만? 정치사에서 아는 거. 공음전. 우리 문벌기족의 기반이 뭐였다? 과전도 지급받는다고 하죠. 그 과전이 바로 이 전시과에서 받은 토지. 근데 또 모두 지급받더라. 공음전, 세습되는 토지. 그리고 경제적 기반. 그 다음에 정치적 기반은 과거로서 올라가고 또 뭘로서 올라갔다? 음서로서 올라갔던 거. 그게 바로 무슨 귀족이다? 문벌귀족.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네,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전시과가요, 계속 바뀌어요, 여러분들. 뭐가 바뀌더라? 시정전시과가 있고요. 그 다음 무슨 전시, 요 정도만. 처음에 태조 왕건이 했던 게 무슨 전이 있고요? 역분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전? 역분전이 있었고요. 역분전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무슨 전시과가 있고요? 무슨 전시과? 시정전시과. 그 다음에 무슨 전시과? 개정전시과. 나중에 바뀐 무슨 전시과? 경정전시과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아둘 단어 이 정도만 기억합시다. 무슨 전 하나 기억합시다. 역분전. 이상의 한국산 능력검증에서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역분전 누가 했더라? 태조 왕건이가 했던 겁니다. 됐죠? 태조 왕건이 자기들 도와준 애들 있죠? 걔네한테 줬던 게 바로 무슨 전? 역분전. 이때 기준은 뭐였더라? 기준은요, 인품의 선악이라고 합니다. 인품의 선악. 사람이 착하냐 못됐냐, 그게 기준이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객관적 기준 아니면 주관적 기준. 주관적으로 태조 왕건이 자기 도와준 애들, 너는 인품이 선하다, 그리고 졸라 많이 준 거고 너는 왜 못돼 처먹었냐, 적게 준 거고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고려 초창기 만들어질 때 사용할 수 있는 건 뭐더라? 역분전. 왜 나오는지 알겠죠? 공로에 따라 나눠줬다. 이걸 무슨 전? 역분전. 누가 했다는 건 좀 기억합시다. 누가 했다는 거? 태조 왕건이 했더라. 이 정도 기억하면 되겠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계속 가져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딴 식으로 하면 항상 불만 가진 사람이 등장하겠죠? 그래서 이제 뭐더라? 이제부터 전시과 체제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시과가 이제 뭐더라? 시정전시과, 무슨 전시과? 개정전시과, 근데 무슨 전시과? 경정전시과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뀐 거는 여러분들 웬만해서 그냥 여러 개 되면 외우고 귀찮은 사람은 넘어가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 많이 투자하고 나올 가능성이 많다 아니면 적다? 많이 적으니까. 알겠죠? 말만 간단히 넘어갈게요. 자, 시정전시과는 이제 뭐더라? 똑같이 주관적 기준, 인품으로 지급했는데요. 요게 덧붙여서 이제 뭐더라? 관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뭐더라? 옛날 뭐더라? 객관적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누구한테 주고요? 현직자한테 주는 거고요. 또 누구한테 줬습니까?
전직자한테도 줬던 게 바로 보다 시정전식과. 그다음 이제 또 바뀌죠. 무슨 전칙과? 개정전식과. 요때는 뭐가 사라져야 될까요? 이 둘 중에서 뭐가 사라져야 될까요? 인품이 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직 무슨 품이랑 관품만 지급하고요. 똑같이 누구한테? 전직자와 누구한테? 현직자한테. 됐나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경전전식과 오직 뭘로만? 관품. 그 다음에 이제 누구 사라지면 될까요? 전직자 사라지고 누구한테만 줬더라? 현직자한테 줬던 거. 이게 바로 뭐더라? 전식과의 변천 과정이 되겠습니다. 얼굴 찌푸리지 말고요. 되겠죠? 그냥 이 정도만. 전식과 개정이 많이 되었더라. 되겠죠? 그럼 이 정도만 할게요. 딱 이 정도만. 토지의 지급 기준은 약화 아니면 강화된 거다? 토지의 지급 기준은 좀 더 강화되었고 지급량은 많아질까 줄어들까요? 줄어들었다. 그 정도만 여러분이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되나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교재 제가 말한 것만 줄치면 됩니다. 29페이지. 거기에 우선 통신실화부터 들어가요. 통신실화 때 상대 때 뭘 지급했다? 노급. 중대 때 관료전 지급 뭐가 없다? 노급 혁파. 무슨 확대라는 거 꼭 기억합시다. 신문화. 하대 때 다시 뭐가 부렸다? 노급이 부활했다. 그 정도. 오른쪽 들어갑시다. 고려 때 무슨 전 하나 줄치면 되죠? 역분전 하나 줄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식과 나이츠 여러분들, 전식과는 그 정도. 누구에 대한 반대급부? 관직에 대한 반대급부. 관품 줄치고요. 뭐와 뭐를 지급했다? 전지와 시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하는 것이 원칙? 반납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밑에 파란색 색깔 3개만 줄쳐요. 공음전, 한인전, 구문전. 뭐 하는 토지가 있었다? 세습되는 토지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봐두면 되겠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그 다음에 거기에 안 나와 있는 게 뭐더라? 소유권 아니면 수조권 지급한 거다? 수조권 지급했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된 거 맞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정도. 자 전식과체도 그 정도 해두시면 되고요. 자 문제 간단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페이지. 13번. 태조왕건 때 농공행상. 농공행상이 뭔지 알겠죠? 공을 논해서 뭐더라? 상을 주는 것. 그걸 본다? 농공행상이라고 합니다. 태조왕건이 했던 거 무슨 전이더라? 역분전이 될 수 있죠? 정답은 아주 쉽게 몇 번? 1번.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틀리지 말고 이 정도만 먹어 들어가시면 된다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들어갑시다. 14번. 올해의 전지. 시지가 지급된다며 관리들의 차등이 있더라. 무슨 과? 전식과가 되겠습니다. 전식과가. 자, 공양화 때 처음 한 거 아닙니다. 맞죠? 네. 시정전식과는 경종 때, 그 다음에 개정제한 목종 때, 문종 때 차례대로 했으니까 X. 경기도에 한해 지급된 것도 아니고 전국 토지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지급된 토지의 매매, 임대. 여러분들 매매와 임대는 무슨 권이더라? 수조권 아니면 소유권이다? 소유권적 개념이죠. X. 그럼 정답 몇 번 나오면 됩니까? 4번 나오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자, 그래서 이게 전식과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자, 이제 우리 29페이지 다시 와서요. 자, 이제 조선시대 때 과전법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과전법 봅시다. 자, 여기 과전법. 힘들어. 여러분들, 지금 제가 또 말하지만 고려 때 토지를 무슨 과라고 하더라? 전식과. 태조왕건이도 무슨 전? 역분전. 그럼 전시가는 뭐였다? 여러 번의 개정 과정을 거쳤다. 됐죠, 여러분들? 그 다음 이때 주었던 토지는 무슨 권이더라? 수조권이더라. 그 정도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선 때 무슨 법? 과전법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 때 과전법은요, 누가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이거 정치사에서 배웠잖아요. 누가 있더라? 태조, 이성계가. 맞죠, 여러분들? 무슨 회군한 다음에? 위화도 회군한 다음에 했던 게 바로 뭐더라? 과전법.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 과전법은 제가 물어볼게요. 고려 때 했다면 조선 때 된 거다. 고려 시대 때면 조선 시대 때. 고려 말 때 실시된 겁니다. 기억나죠? 위화도 내고 무슨 법? 과전법. 그 다음에 조선왕조 건국. 과전법 끝난 다음에 했으니까 이건 공양왕 3년 때 했더라. 이 정도 그냥 간단히 들어가면 되겠고요. 자, 이제 과전법 들어가면 됩니다. 과전법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누구한테 지급된 거다? 자, 같이 하십니다. 누구한테 줬더라? 관직자한테 준 겁니다. 관직자한테 뭘 지급한 거다? 뭘 지급한 거다? 토지로서 월급을 준 거죠. 이때 주었던 토지는 소유권 아니면 수조권? 수조권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그리고 당연히 뭐더라? 죽거나 관직에 물러나면 뭐 하는 것이 원칙이다?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달라진 게 있다 없다?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맞잖아요? 자, 그러면 달라진 거 몇 개만 딱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전국이었거든요. 얘는 어디에 한해서만 지급된 거다? 경기도에 한해서만 지급된 거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시권은 뭐와 뭘 지급했다? 전시와 시지를. 얘는 뭐다? 전지만. 되겠죠? 전지만 주었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누구의 경제적 기반을 만들어줄 목적이었다? 그렇죠.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만들어줄 목적으로 실시된 게 바로 무슨 법이다? 과전법.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과전법 이 정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과전법의 변청 과정이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과전법이요. 요게 돼요. 자, 무슨 법으로 바뀐다고 합니까? 무슨 법? 직전법. 무슨 법이 바뀌더라? 직전법으로 바뀌더라. 되겠죠? 직전법. 이거 한번 말씀드렸는데 바로 개유정난 통했던 누구더라? 세조가 했던 게 무슨 법? 직전법. 이거는 오직 누구한테 줬더라? 봐봐요. 과전법은요. 전직자와 누구한테 준다? 현직자한테 준 겁니다. 계속해서 전직자한테 주면 줄 토지가 많아진다, 줄어든다?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한테만 줬던 거? 현직자한테만 줬던 거. 그게 무슨 법이더라? 직전법. 이렇게 봐두시면 된다고요. 되겠죠? 이거 과전법도 똑같아요. 과전법도요. 원래는 뭐 하는 것이 원칙인데?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죠. 근데 무슨 전과 무슨 전? 수신전과 무슨 전이라는 명목으로? 출량전이라는 면목으로 계속해서 세습되었던 것입니다. 이건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수신전 누구한테? 죽은 자기가 죽으면 누구더라? 마누라한테 지급됐던 게 무슨 전? 수신전. 정조를 지켜라. 그런 의미로 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식들 먹여 살려라. 무슨 전? 출량전. 그러니까 왜 세습된 토지가 지급되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들 대부분 공무원 하다가 죽으면 어떻습니까? 국가 쌩까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연금 같은 거 나오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죽으면 뭐더라? 국가가 책임져 준다. 그런 개념으로 줬던 게 공음전, 한인전. 이건 언제 때? 고려시대 때. 조선 때는 그걸 뭐라 하더라? 무슨 전? 수신전. 여자의 정조를 지켜라. 그래서 줬던 게 무슨 전? 수신전. 자식 새끼 먹여 살라. 무슨 전? 출량전. 양이 기를 양자라는 거 알겠죠? 양이 기를 양자입니다. 양육할 때 양자. 그래서 이건 뭐다? 자식 새끼들. 그 다음에 마누라 줬던 게 무슨 전? 수신전. 이러다 보니까 줄토지가 계속 어떻게 된다?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세조 때는 무슨 법으로 바뀌었더라? 직전법.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누구 때 했다는 거 기억하면 될까요? 세조 때. 정치사랑 연결해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해된 거 맞지요? 이 정도는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 갑시다. 자, 여러분들 이제 현직자한테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 들게요? 양반들은요. 어떤 생각 들까요? 이제 내가 퇴직하면 나라가 국가가 책임 안 져준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있을 때 뭐 하자? 많이 헤쳐먹자. 이런 생각 들게 되죠. 그래서 세금을 뭐더라? 10분의 1만 걷어갈 거면 더 많이 걷어갈까요? 더 많이 걷어갑니다. 이런 현상을 뭐라더라? 세금을 넘쳐서 걷는다. 무슨 현상? 남조 현상이라고 합니다. 넘칠 남자라고 보시면 돼요. 조세를 엄청나게 넘쳐서 걷어간다. 무슨 현상? 남조 현상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래서 문제점은 뭡니까? 문제점은 관리가 누구한테 직접 삥 뜯어가니까 관리들이 농민한테 직접 삥 뜯어가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원래 몇 분의 1만 가져가야 되는데 10분의 1만 가져야 되는데 솔직히 관리가 야 반띵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여러분들. 얘는 권세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 문제점을 없애서 성종 때 누가 나라가 똑같게 한자는 관자입니다. 이건 여기서 말한 관은 누구라? 국가. 알겠죠? 국가가 뭐하고 농민한테 뭐하고 걷어들이고 다시 누구한테 주면 됩니까? 관리한테. 그래서 이걸 무슨 죄? 관수. 관리한테 줬다? 관급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된 거 맞지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걸 무슨 죄라고 한다고요? 관수 무슨 죄? 관급제. 자, 이건 누구 때 됐더라? 성종 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구 때 됐다고요? 누구 때? 성종 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건 솔직히 어찌면 토지대도가 아니라 그냥 주는 방식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명종 때. 명종 기억나나요? 연중, 임명. 사와 마지막 명종 때, 선조전. 되겠죠? 그 명종 때 무슨 법 폐지? 직전법 폐지?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이제 관리가, 나라가 국가가 관리한테 월급 주겠다, 안 주겠다? 안 주겠다 선포한 게 바로 뭐더라? 직전법 폐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관리들이 싫어할까? 여러분들 관리들 굳이 챙겨 안 줘도 돼요. 원래 지네 땅 많다니 적다. 더럽게 많고요. 알겠죠? 노비 새끼들도 많고 그렇게 챙겨줄 필요가 없었던 건 명분상 줬던 거지. 그래서 조선 후기 때는 그냥 무슨 법 폐지되더라? 직전법 폐지되면서 이제 수조권적 토지에는 뭐더라? 소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되겠죠? 그럼 이제 양반들은 수조권에 대한 욕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조금 한 번만 들어봅시다. 그냥 이것만 시험 문제. 무슨 법? 과전법. 세조가 무슨 법?
직전법. 이 정도 나올 거예요. 이 정도만. 그리고 이건 왜 바뀌었다? 줄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관리들이 많이 삥 뜯으니까 나라가 거두고 다시 줬던 게 무슨 제? 관수관급제고 직전법은 결국 뭐다? 폐지되었다. 이렇게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될 겁니다. 되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하는 그냥 배경 지식 편하게 들으세요. 원래는 국가가 수조권을 줬지요. 이제 국가가 주겠다 안 주겠다? 안 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양반들은 이제 토지에 대한 욕심이 생깁니다. 직접 남의 토지를 다 뺏어야겠다. 토지 소유권에 대한 욕심이 심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되겠죠? 그래서 농민들이 전부 다 수조권을 옛날에 강탈해 갔죠? 이게 아니라 땅을 뺏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주의 땅을 넓혀가면 이제 자영농이 많아지면 소작농이 많아져요. 소작농이 많아지죠. 그러면서 조선 후기 때인지 보더라 지주 전호제가 확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땅 가진 농가 땅 없는 사람의 무슨 격차가 커지더라? 빈부 격차가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선 후기 실학자가 뭘 줘야 된다? 토지 지급해라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 거는 배경 지식. 되겠죠, 여러분들? 시험 문제 그냥 나와봤자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올 겁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줄치고 넘어갑시다. 과전법 줄치고요. 자, 그 정도만. 수신전과 힐량전 나오지요. 그럼 이건 어느 시대 때라는 거 여러분이 눈치 보면 됩니까? 조선시대라는 것 좀 눈치 까면 됩니다. 자, 다음에 경기 줄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누구의 경제적 기반을 만들어준 목적이다? 신진사대부. 자, 그 다음에 과전법에 변천 나와 있죠? 과전법 줄치고 무슨 법 줄치면 될까요? 직전법. 누구한테만 줬더라? 현직 관리. 그 다음 어디까지만? 세조가 했다는 거지만. 그 다음에 관수관급제 줄치고 누가 했더라? 성종이 했다. 그렇게 받으면 되고요. 직전법 폐지는 명종 때, 그 다음 직전법 폐지 결과 지주전호제보다 눈으로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힘든 토지도가 이렇게 마무리됐고요. 자, 페이지 우리 프린트 5페이지 16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가에서 나로 토지도가 바뀌된 배경은 적절한 것은? 자, 처음에 전현직 관리에게 경기지방의 토지를 과전을 지급한 과전법. 그냥 과전법이 시행된 거죠? 자, 두 번째 들어갑시다. 수신전과 힐량전 폐지하겠다. 이 뜻은 뭐더라? 누구한테 줬다? 현직자한테만 주겠다. 무슨 법? 직전법. 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죠? 줄 토지가 그냥 뭐 있기 때문이다? 부족해졌기 때문이더라. 정답 몇 번 들어가면 됩니까? 3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정도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나머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노급은 언제 부활했다? 신라 하대 때. 그 다음 권문세조 나왔다. 고려 언제더라? 말이더라. 그 다음 여러분들 4번 오늘 매우 중요하게 배웠었죠. 이건 뭐더라? 조선 뭐랑 관련있더라? 공납제도와 관련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법이 나왔다? 대동법이 나왔다. 봐두면 되겠고요. 공음전 나왔다. 어느 시대? 고려시대. 그래서 이 정도 문제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이게 그냥 보통 나온 문제라고 보시면 경제사에서. 근데 어렵게 나오면 되게 디테일하게 나온 적이 있다고요. 근데 그런 거 그냥 버려버리라고요. 그런 거 막 맞추려고 하지 말고 저랑 배웠던 거 위주로 잘 봐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거라고요. 우리 세조가 했던 거 기억나죠? 지편전 폐지. 무슨 직계제? 6조 직계제. 선택지 직전법 실시했다. 그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정치사랑 현대사랑 경제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보더라 여러분이 좀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잘 뽑아내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좀 지겹죠? 경제사가 제일 힘들어요. 이게 분야사에서.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이 정도 간단히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었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편히 쉬십시오.